오후 2시, 은호가 운영하는 카페는 평소와 다름없이 잔잔한 분위기였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던 그때 갑자기 유리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누나! 헐레벌떡 뛰어온 사람은 바로 은호의 남동생 지강호였습니다. 평소 여유롭고 건방진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창백하고 초조한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는 불안함이 가득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호야, 무슨 일이야? 누나, 나 좀 살려줘. 강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은호는 재빨리 동생을 카운터 안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강호는 땀을 흘리며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똑바로 말해봐. 하지만 강호는 제대로 된 설명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 오후에 불청객처럼 찾아온 동생의 모습을 보며 은호는 직감적으로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강호가 카페에 들어온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카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덩치가 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과 분위기만 봐도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강호 씨 맞죠? 우리 얘기 좀 해야겠는데요.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카페 한복판에서 거리낌 없이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 갚지 못하면 신체 일부라도 가져가야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다른 손님들이 불안해하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지만 은호는 오히려 동생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영업 방해하지 마세요. 아가씨, 이건 우리가 해결할 문제니까 빠져 있어요. 빠지라고요? 여기 제 가게인데요. 그리고 신체 일부를 가져간다고요? 무슨 조폭 영화도 아니고. 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가족을 건드리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것이 그녀의 성격이었습니다. 신체 일부? 자를 거면 잘라. 그 순간 은호는 재빠르게 테이블 위로 뛰어올라 사채업자를 향해 화려한 날라차기를 선보였습니다.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완벽한 킥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사채업자는 뒤로 넘어졌고 카페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어이, 이 여자가 미쳤나? 사채업자들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은호의 기세에 눌려서인지 요란한 소리에 지하 창고 사무실에서 올라온 지역의 표정을 보고 남자 상대방이 있다는 걸 알고는 더 이상 강하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지만 며칠 뒤 또 보자고. 사채업자들이 투덜거리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나간 후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호는 테이블에서 내려와 동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호야, 이제 제대로 말해봐. 도대체 얼마나 빌렸길래 저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야? 누나, 미안해. 진짜 미안해. 강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말고 정확히 얼마인지 말해. 3천만 원. 뭐? 3천만 원을 어떻게 빌렸어? 도대체 뭘 하려고? 은호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동생이 안쓰러웠습니다. 엄마는 아셔? 아니, 아직. 다행이라고 해야 되니? 3천만 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누나, 도와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다시는 안 그럴게. 이번이 마지막이야. 정말 너 실망스럽다, 정말. 은호는 복잡한 마음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나지만 가족이니까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순간 지역에게 카페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던 말이 후회스러웠습니다. 한편 카페 한켠에서는 지역의 여동생 수빈이 성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수빈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고 성재는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부탁이야. 내 유튜브 채널에 한 번만 더 나와줘. 수빈아, 나는 그런 거 안 어울린다고 했잖아. 어울리고 말고. 오빠가 나왔던 영상 조회수 봤어? 평소에 10배야, 10배. 수빈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재가 출연한 영상의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자 그녀는 더 큰 기대를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 너튜브로 성공해서 돈도 많은 남자랑 결혼하려고. 수빈의 말에 성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야, 너 제정신이야? 너 어머니, 아버지도 아셔? 오빠는 모르겠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거. 하지만 수빈의 마음 한켠에서는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지역 오빠의 친구로만 생각했던 성재가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지하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모습, 유튜브에서 보여준 자연스러운 매력. 수빈은 자신도 모르게 성재를 이성적으로 의식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빠가 걱정해줘서 고마워. 수빈의 말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성재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수빈의 마음속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지혁은 친구 성재를 카페 지하 공간으로 데려갔습니다. 은호가 운영하는 카페 바로 아래 창고가 그의 새로운 사업 공간이었습니다. 아직 정리가 덜 된 공간에는 인테리어 도구들과 샘플 자재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너의 절친님, 이지혁의 제2의 인생 첫 공간이다. 지혁은 자랑스럽게 입구에 붙여놓은 간판을 가리켰습니다. 내 맘대로 집이라는 이름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 맘대로 집? 내가 지은 이름이야? 응, 이제 정말 내 맘대로 살아보려고. 그래서 정확히 뭐라는 거야? 셀프 인테리어 도움 서비스. 요즘 사람들이 DIY 인테리어 많이 하잖아. 근데 막상 해보면 어렵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지. 성재는 감탄했습니다. 지역다운 아이디어였습니다. 도구 대여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컨설팅, 실제 시공까지. 일종의 셀프 인테리어 토탈 솔루션이야. 무너진 결혼식 이후 지역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걸어보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비록 지하의 작은 공간이지만 지역에게는 인생의 두 번째 출발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역은 제일 힘들었던 순간 절친 성재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서운함을 성재 앞에서는 잠시 감추어두고 있습니다. 성재 또한 지역이 생각보다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은호와 같은 공간에 있게 된 것이 내심 반갑지만은 않은 자신의 모습을 지역에게 감추고 있습니다. 은호와 지역은 같은 건물 1층과 지하를 오가며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모든 행동이 눈에 거슬리기만 합니다. 계단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습니다. 안녕, 지역이 먼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은호는 짧게 고개만 끄덕이고 말합니다. 내가 여길 나가겠다고 한 거 당분간 취소할게요. 구경하신 대로 동생이 돈 사고를 내는 바람에 저 여기서 좀 더 일해야겠네요. 은호는 지역에게 통보하듯이 쏘아붙이고는 지역의 대답은 듣기 싫은 듯 그 순간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추가합니다. 대신 3가지 꼭 지켜줘요. 아는 척하지 말기, 인사하지 말기, 말 걸지 말기. 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역에게 짝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던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거든요. 자존심이 상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네가 불편하다면 그 정도쯤이야. 지역 역시 마음속으로는 은호에게 부끄러웠습니다. 일에 집중하다가도 은호가 눈앞에 보이거나 목소리가 들리면 계약 결혼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 초라해졌고 은호의 순수한 감정을 외면할 때 은호에게 했던 독한 말들도 후회스러웠습니다. 우리 서로 각자의 업무에 방해하지 않도록 합시다. 카페 이용 시 계산은 꼭 해주세요. 당연하지. 나도 그럴 생각이야. 하지만 같은 건물에서 지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위아래층이라고 해도 서로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은호는 카페 일과 인테리어 도면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래층에서 짐을 옮기거나 지역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까지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층에서 들리는 커피 머신 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 특히 은호와 카페에 들르는 선후배들의 대화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결혼식 이슈로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이 상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은호는 점점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에서 들리는 지역의 움직임, 전화 받는 소리, 심지어 혼잣말하는 소리까지도 유심히 듣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어느 날 저녁 늦게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던 은호는 아래층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하 사무실에는 작은 화장실이 딸려 있었는데 지역이 그곳에서 씻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여기서 씻고 있는 건가? 집에는 언제 가는 거지? 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지역의 생활 패턴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가능한 거야? 무의식 중에 나온 혼잣말이었어요. 자신이 알던 지역과는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화려한 결혼식을 준비하던 그 이지혁이 이제는 지하 사무실에서 홀로 새벽까지 일하고 있다니. 괴롭지만 눈길이 가는 얄미우면서도 궁금한 남자. 은호의 마음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워하려고 해도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자신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은호가 카페 정리를 마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역이 계단을 올라와 조심스럽게 카페 문을 두드렸어요. 은호야? 잠깐 시간 있어? 뭔 일이에요? 말 걸지 않기로 한 거 잊었나 보네요. 첫날인데 내가 해줬으면 좋겠어. 지역의 말에 은호는 의아해했습니다. 뭐료? 아래로 잠깐만 내려와 줄래?
부탁이야. 지역의 간절한 표정에 은호는 마지못해 따라 내려갔습니다. 지하 사무실 문을 열자 깜짝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 하나와 내 맘대로 집, 개업 축하라고 적힌 조그만 현수막도 걸려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개업식이야. 혼자 하기엔 너무 쓸쓸해서 같은 건물 쓰는 사이니까. 지역은 어색하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은호는 당황했지만 지역의 정성이 느껴져서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케이크 커팅 좀 도와줘. 내가 준비한 첫 번째 파티거든. 은호는 중얼거리면서 모시기는 척 케이크 칼을 받았습니다. 축하해요. 새로운 시작.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역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 이런 걸 부탁하는 거죠? 성재 선배님이나 직원들도 있을 텐데. 그냥 같은 건물에서 지내는 사이니까. 그리고 너에게 부탁할 게 또 있어서. 지역의 솔직한 대답에 은호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을 준비하던 지역이 이렇게 소소한 개업식도 혼자 할 수 없을 정도로 외로워하고 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부탁할 게 또 뭐죠? 지역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내 맘대로 집 첫 도면을 너에게 의뢰하고 싶어.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할 상황이다 보니 자존심은 접어두기로 합니다. 제가요? 알겠어요. 그거면 되죠? 매번 해줄 순 없어요. 저 이만 올라갑니다. 하고 도망치듯 나와버렸습니다. 작은 지하 공간에서 이뤄진 둘만의 개업식이었지만 서로에게 쌓여있던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들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변해갈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호는 카페 문을 열면서 아래층을 의식했습니다. 지역도 그 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할까요? 지하에서는 지역이 내 맘대로 집 간판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새로운 하루를 다짐했습니다. 위층에서 들리는 카페의 소리가 이제는 방해가 아니라 동반자의 느낌이었어요.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있지만 같은 공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두 사람. 이들의 화려한 날들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은호 동생 강우의 사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수빈의 너튜브 꿈과 성재에 대한 새로운 감정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위아래층에서 지내게 된 은호와 지역, 이들의 미묘한 동거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갈까요? 화려한 날들, 이번 주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